자동 필터랑 고급 필터를 같이 얘기할게요. 자동 필터는 데이터를 원하는 것만 추출해서 보는 거예요. 원하는 데이터만 간단하게 추출해서 보는 게 필터인데, 필터에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자, 필터는 원하는 것만 추출해서 보는 거를 얘기하고, 안에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필터라고 하는 메뉴가 정렬 및 필터 있어요.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필터,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누르면 각각의 필드명마다의 화살표가 하나씩 생기는 게 보이십니다. 데이터의 필터를 이렇게 눌러서 한 번씩 눌러 보시면 데이터의 필터를 눌렀을 때 여기 이제 화살표 보이시죠? 요거를 필터 화살표라고 해요. 일단 이제 필터가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데이터를 추출할 때 쓰는 걸 필터라고 하고, 이 데이터에 필터를 누르면 여기 화살표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죠. 네, 이거를 이제 자동 필터 목록 단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요걸 이용해서 필터를 걸면 되는데, 자동 필터를 하려면 반드시 필드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런 필드명이 있어야지 자동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동 필터에서는 영어는 대소문자를 구별을 안 해요. 자동 필터에서는 영어 대소문자 구별을 할 수 없고, 필터가 되면 이거 복사, 찾기, 인쇄, 편집 다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성별이 남자인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성별의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남자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데이터 중에 남자만 보이게 되는 거죠. 요게 자동 필터고, 여기 이제 필터 화살표를 이용해서 필터를 하게 되면 보통은 저희 필터 화살표가 이렇게 밑으로 된 화살표인데, 필터를 하고 나면 깔때기 형태의 모양으로 바뀌는 게 보이세요? 이걸 보고 필터가 여기에 걸렸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필터 화살표를 이용해서 원하는 조건을 주는 게 자동 필터이고요. 남이면 남 찾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홍보부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화살표를 눌러서 홍보부만 체크를 하죠. 그래서 확인을 하면 남자면서 홍보부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동 필터된 데이터는 나중에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복사도 되고 필요하면 인쇄도 하고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 자동 필터를 하고 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것만 표시되고 맞지 않는 행들은 어때요? 다 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3번 다음에 4가 없잖아요. 4번은 숨은 거고. 5번 다음에 9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6번, 7번, 8번은 지금 다 숨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조건에 맞으면 결과에 추출이 되고 맞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숨겨진다, 그런 얘기고요. 2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AND로 결합이 된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제가 성별이 남자인 걸 하나 골랐고요. 다시 부서가 홍보부인 걸 골랐잖아요. 열이 다르죠. 열이 다르고 조건을 2개 주면 AND, 이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한다는 걸 찾는다는 뜻이란 얘기예요. 성별이 남자이면서 부서가 홍보부인 거를 찾는다, 그런 뜻이 된다는 얘기죠. 2개 이상의 필드에다가 조건을 주게 되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AND 조건으로 결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필터로 추출이 된 결과는 이렇게 행 단위로 추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행 단위로 추출이 돼서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필터,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필터를 이용해서 자동 필터를 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 얘기할게요. 데이터에 가면 필터를 다시 눌러서 뺄게요. 자, 필터 눌러서 빼면 화살표가 없어지면서 전부 다 다시 표시가 되는데, 자동 필터는 방금 보셨던 필터 화살표를 가지고 필터를 하는 걸 말하는데, 자동 필터는 문제가 뭐냐면 다 추출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남자를 본다고 했고 남자 중에서도 홍보부만 보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2가지를 다 만족하는 건 찾을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성별이 남이면서 부서가 홍보부인 건 찾는데 성별이 남이거나 부서가 홍보부인 건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고급 필터예요. 필터 빼고 이번에는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보실 건데, 고급 필터는 자동 필터랑 다르게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건을 쓰는 거예요. 성별이 남이면서 부서가 홍보부다라는 거를 찾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조건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조건 쓰실 때 알아두실 게 하나 있는데, 조건을 이렇게 쓰시는 거 하고 제가 옆에다가 하나 더 쓸게요. 자, 이렇게 쓰는 게 다릅니다. 요거까지를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쓰는 거는 둘 다 다를 만족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동 필터는 필터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그 필터 화살표를 가지고 조건을 주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고급 필터는 조건을 반드시 외부에 이런 방식대로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옆으로 쓰는 거랑 줄을 바꿔 쓰는 게 다르다라고 알아두시고, 앞에처럼 하는 거는 성별이 남이면서 부서가 홍보부인 걸 찾는 거고, 뒤에 거는 성별이 남이거나 부서가 홍보부인 거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필드 이름은 반드시 위에 나란히 쓰시는 거고요. 조건을 밑에 나란히 쓰는 건 AND, 줄을 다르게 쓰면 OR로 인식이 된다고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셔서 결과를 한번 빼볼게요. 데이터 있는 곳에다 클릭을 하고 데이터의 보급, 이 창을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창에서는 결과를 어디에다 내놓을 건지를 묻는 거예요. 현재 장소에다 필터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결과를 내놓는다는 얘기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한다는 얘기는 결과를 다른 곳에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자, 목록 범위의 위치는 이 데이터 전체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전체 목록 범위 중에서 조건 범위는 여기 4칸을 주게 되면 이 목록 전체에서 이 4칸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찾아서 복사 위치를 어딘가 하나 콕 집어주면 여기에다 추출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목록 범위는 이 표 전체를 데이터로 해서 조건 범위, 요 4칸을 조건으로 주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를 여기로 클릭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추출한다는 뜻이라고요. 확인하면 이걸 만족하는 게 2개예요 라고 나온 거죠. 이게 이제 고급 필터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안에다 클릭을 하고 데이터의 고급을 눌러서 목록 범위는 같고 조건 범위는 달라졌으니까 여기로 바꿔주고, 결과 위치도 다른 데여야 되니까 이렇게 다른 데를 찝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여기에다 걸러서 보여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확인하시면 아까보다 좀 더 많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2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요거 2개다. 보면 남자면서 홍보 본 사람들이 나왔죠. 이 밑에 거는 이걸 조건으로 준 거예요.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남자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여자도 나왔어요. 그 여자는 왜 나온 거냐면 홍보부라서 나온 겁니다. 여자는 홍보부라서 나온 거고 남자는 남자라서 나온 거죠. 네, 이런 걸 추출하는 거를 고급 필터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을 지정할 범위의 첫 행에다가 조건 쓰실 때 이렇게 첫 행에다가 조건의 필드명을 입력하고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쓰면 AND, 대각선 방향으로 쓰면 또는이 된다고 알아두시고, 지금은 제가 이제 그냥 남 홍보부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를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부서가 0으로 시작하는 거를 찾고 싶다고 할게요. 부서가 0으로 시작해요. 그럼 0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라고 해줘야 되니까 그 모든 문자는 별로 받으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찾기 및 바꾸기 이런 거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찾을 때 0으로 시작하는 걸 찾으면 0별, 0으로 끝나는 거 찾을 때는 별 0, 0을 포함하는 걸 찾을 때는 별 0별,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건에다가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 만능 문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건에다가 와일드 카드를 써서 조건으로 넣어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ND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말한다고요. 둘 다 만족하는 거. 같은 행에 입력해야 된다는 거. 또는 OR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데 이거는 행을 다르게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행에 입력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AND나 OR을 결합해서 하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조건을 제가 하나 여기다 더 쓴다고 칠게요. 부서 말고 여기다 입사 연도라고 썼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020이라고 썼다고 칠게요. 이거는 성별이 남자면서 부서가 홍보부인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입사 연도가 2022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 AND가 되고 이렇게 줄이 다르니 또는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쓸 때 AND나 OR가 같이 들어가게 조건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건 고급 필터를 조건을 쓸 때 이렇게 쓰시는 조건들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조금 더 복잡하게 조건을 줘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찾고 싶냐면 사원명이 최로 시작하는 거를 찾는다고 할게요. 사원명이 최로 시작해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쓴다라고 하면 사원명이 최로 시작한다 별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써도 되는 조건이에요, 사실. 이렇게 쓰면 사원명이 최로 시작하는 걸 모두 찾아라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걸 함수로도 할 수 있거든요. 첫 글자가 최인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식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함수 뭐 쓰셔야 될까요? 레프트 쓰시면 돼요. 레프트로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랑 같은 거를 함수로 쓰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는 하시고 레프트 가로 열고 최민지 첫 번째 A사를 읽어서 컴마 한 개를 읽어요. 그 값이 는 뭐다 문자 최다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true라고 나오실 거예요. 최씨를 찾는데 이걸 함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나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런데 이건 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의 필드명인 사원명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조건을 함수로 썼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true라고 결과가 나와요. 최가 맞으니까 true인 거고 최가 아니면 false라고 나오죠. 조건 쓸 때 위에 필드명을 써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썼을 때는 이렇게 사원명을 여기랑 똑같이 쓰면 결과가 안 나오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실 게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요 필드명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이제 다시 비교해서 알려드릴 건데 조건을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필드 이름을 원본이랑 같은 걸 쓰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기 있는 필드명을 쓰시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제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블럭을 잡고 데이터의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목록 범위 맞고 조건 범위는 달라졌으니까 조건 범위는 요거로 하고 그 다음에 결과 위치는 또 여기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최 씨가 한 명이어서 한 명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 나오는지 보시면 돼.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고급을 했는데 다른 장소에서 목록 범위 같고 조건 범위는 달라졌으니 다시 잡고 위치도 달라졌으니 다시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조건이 수식이잖아요. 이렇게 수식일 때는 필드명이 원본이랑 같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나온 이유는 필드명이 사원명이라는 여기에 있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안 나온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이 썼어요, 식은. 똑같이 썼고 필드명이 여기에 없는 걸 쓴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블럭 잡고 데이터의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 똑같으니까 그대로 조건 범위는 달라졌으니 다시 잡고 위치도 달라졌으니 다시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번에는 나오는 게 보이세요. 나온 게 이 두 가지란 얘기예요, 결론은. 고급 필터 할 때 조건을 수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원본의 필드 이름이랑 다른 걸 써야 된다라고 알아두십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고급 조건 지정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나 식의 계산값을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하고 다른 필드명을 입력하거나 생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식으로 하잖아요. 여기에 뭐나 뭐가 나올 수 있어요? true나 false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텍스트 나누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원래 이렇게 넓혀서 보시면 아는데 B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B열에. 이게 B열 하나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칸이 모자라니까 남의 칸에 걸쳐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B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뭘 하고 싶냐면 이 자료를 중간에 보니까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있으니까 이 쉼표 기준으로 데이터를 쪼개서 각각의 셀에 넣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B열을 선택을 할게요. 자, B열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가면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부분에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고 그 텍스트 나누기를 누르면 지금처럼 텍스트 마법사라고 하는 창이 나와요. 이 창에서 단계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구분 기호로 분리가 돼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가 일정한지를 물어요. 근데 저희는 데이터가 일정하지는 않은 게 일정하려면 이게 길이가 완전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 들쭉날쭉 하잖아요. 누군 2글자, 누구는 3글자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 기호로 분리됨, 너비가 일정함 중에 저희는 구분 기호로 분리됨. 지금 하시는 요 1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그 구분 기호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죠. 저희는 탭은 아니고 컴마 보이시잖아. 그러니까 쉼표로 구별이 돼 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 선이 쭉쭉쭉쭉 생기죠. 이렇게 분리할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 가져오면 되는데 혹시 빼고 가져오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하시잖아요. 그러면 구분, 도서명, 출판사, 지은이, 구입가격, 구입수량, 번역까지 해가지고 하나로 나오실 건데 제가 만약에 번역을 빼볼게요. 그럼 번역을 누르고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임 하면 얘는 안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출판사를 뺀다고 치고 출판사를 선택해서 열 가져오지 않음 하잖아요. 그럼 요것도 안 가져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침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됐고요. 이렇게 쪼개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줄은 안 잡았나 봐요. 어때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분리가 안 됐죠. 보이시죠? 근데 나머지는 또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럭 잡은 영역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여기 끝에 원래 뭐가 하나 나와야 되냐면 번역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또 뭐가 하나 더 있었어야 되냐면 출판사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되돌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 상태였어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텍스트 나누기는 뭐냐? 하나의 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다 B열에 써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렇게 B열에 한 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분 기호나 일정한 너비로 분리해서 각 시트 셀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다 쪼개서 넣는 걸 얘기한다고요.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하면 마법사 창이 나오잖아요. 그 마법사가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가 이제 그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하는 거를 설명해 놓은 거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텍스트 마법사 창이 나오고 단계가 3개 있는데 1단계에서는 열을 나눌 수 있는 방법 그게 구분 기호로 분리됐냐 너비가 일정하냐 요거를 선택하는 곳이 1단계. 다음 저희는 이제 구분 기호를 하겠죠. 다음 2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구분 기호가 뭔지를 묻는 거예요. 저희는 쉼표로 한 거죠. 구분 기호가 뭘로 될 건지 찾아야 하고 2가지 이상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연속된 구분자를 하나로 처리하는 이런 게 보이시잖아. 2가지 이상의 구분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너비가 일정한 경우에는 구분선을 넣어야 돼요.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 자, 지금은 구분자가 쉼표라고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된 구분자를 넣을 수도 있다고 알아두시고 다음 자, 마지막에 서식을 정하는데 일반 텍스트 날짜 중에 고를 수도 있고 열 가져오지 않고 건너뛸 수도 있는 데가 3단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침 하니까 다 쪼개서 잘 들어가는 게 보인다는 얘기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나누기 할 때 구분 기호로 했는데 너비가 일정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쪼개고 싶은 곳에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난 쪼갤 거야 라고 하면
요렇게 쪼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비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져요. 말 그대로. 마침 한번 해볼까요? 쪼개지긴 했죠. 보다시피. 근데 이제 생각한 대로 쪼개지는 건 아니란 얘기죠. 텍스트를 원하는 순서대로 쪼개는 거. 요거를 텍스트 나누기라고 합니다. 부분합은 뭐냐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룹으로 분리를 해요. 그룹별로 분류하고 다시 그 그룹을 계산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룹별로 분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그룹별로 다시 계산을 하는 거를 부분합이라고 하는데, 부분합을 하려면 반드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뭐가 되든. 근데 그 뭐가 뭐냐면 그룹을 지으려고 하는 대상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나온 데이터 중에 제가 학과별로 출석, 평소, 중간, 기말, 총점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는 학과별로 그룹을 지어서 출석, 평소, 중간, 기말, 총점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이걸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뭐끼리 묶어야 되냐면 학과끼리 묶어서 계산을 하고 싶으니 학과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근데 멀티미디어과가 분산이 돼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과 뭐 이런 게 분산이 돼 있으니까 부분합이라는 걸 하려면 반드시 정렬부터 한다고 알아두세요. 데이터에 정렬 눌러서 들어가는데 기준을 뭘로 줄 거예요? 학과 기준으로 할 거예요. 학과 기준이 이제 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과 이런 거니까 셀 값을 기준으로. 셀 값이라는 게 숫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 문자 다 포함이에요. 자, 셀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하겠다라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다시 정리가 되는데 네트워크가 먼저 나오고 멀티미디어가 나오고 소프트웨어과가 나와요. 오름차순이니까 기역, 니은 순서예요.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그러니까 니은이 먼저 미음, 시옷 이렇게 나온 거죠. 부분합을 하려면 지금처럼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부분합 할게요. 자, 데이터에 가시면 개요라고 하는 곳에 부분합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에 개요라고 하는 그룹에 가시면 부분합이 있고, 이 부분합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나오시는데, 이 창이 요거에 나오는 창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신 거는 부분합은 그룹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그룹별로 계산하는 게 부분합이고, 부분합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걸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학과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해서 오름차순을 한 거죠. 작성된 부분합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개요라는 게 만들어진데 조금 이따 보시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그룹할 항목이 뭔지를 정해요. 그룹을 지어서 계산을 할 건데 그걸 뭘로 할 거냐. 근데 저희는 학번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학과 기준으로 그룹을 짓고 싶으니까, 자, 얘를 뭘로 하는 거예요? 학과로 바꾸는 거예요. 학과끼리 그룹을 짓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합계, 평균, 기타 등등이 보이세요. 자, 이런 함수들을 쓸 수 있다고 알아두시고, 저희는 평균이 필요하니까 평균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계산할 항목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학과별로 평균을 구할 건데 어떤 항목을 계산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나는 출석, 평소, 중간, 기말, 총점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니 그룹할 항목은 학과로 했어요. 학과별로 그룹을 지어서 함수는 평균을 골랐죠. 평균을 고르겠다. 계산은 이런 항목들을 계산하겠다고 체크를 한 거예요. 출석, 평소, 중간, 기말, 총점의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게 체크하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니까 이걸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서 지금 할 게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잖아.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학과끼리 출석부터 총점까지의 평균을 다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4명이니까, 네트워크과가 4명이니까 이 4사람에 대한 각각의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아까 왜 부분합 할 때 보면은 여기에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는 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체크했기 때문에
요렇게 아래에 평균이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약이 돼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안에서 쓸 수 있는 함수에 합계, 계수, 평균 이런 것까지가 있고 2개 이상의 함수를 써야 되면은 반복해서 부분합을 하시면 돼. 제가 지금 평균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부분합을 가서 부분합을 또 하면 된다고요. 다 똑같이 할 건데 최대값을 구하겠다라고 함수만 최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학과별로 최대값을 구할 건데 여기 보이는 출석부터 어디까지요? 총점까지 해서 각각에서 제일 큰 값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이 중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이게 중요한데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하면 기존에 있던 평균이 빠지고 지금 하는 최대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평균 그대로 두고 지금 하는 최대값도 넣고 싶으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의 체크를 빼시는 거예요. 이걸 빼고 확인을 해야 평균 위에 최대값이라는 게 추가로 생긴다는 얘기죠. 방금 보신 것처럼 내가 평균도 구하고 최대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함수를 2개 이상 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부분합을 한번 하고 또 필요한 만큼 반복해서 부분합을 2번, 3번 실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부분합을 2번, 3번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때 기존 했던 게 있고 다시 추가로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의 체크를 해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첩 부분합. 이렇게 2개, 3개 중첩해서 부분합을 만들려면 부분합의 대화 상자에서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해제해야 된다. 요거를 꼭 알아두십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데이터의 개요의 부분합 이렇게 들어오시면 된다는 얘기죠. 부분합은 이렇게 그룹 지어서 계산하는 걸 말해요. 부분합을 하려면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정렬부터 해야 된다. 꼭 알아두시고 2번째, 3번째 부분합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의 체크를 해제해야 된다. 까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부분합에 눌렀을 때 나왔던 대화 상자 있잖아요. 그룹할 항목이 뭘로 그룹을 지을 거냐, 함수는 뭘 쓸 거냐, 어떤 항목을 계산할 거냐 물어보는 거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 데이터 요약, 맨 마지막에는 모두 제거는 부분합을 제거할 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제거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모두 제거한다고 해서 정렬이 된 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정렬이랑 부분합은 별개입니다. 혹시 부분합 만드신 거 지우려면 다시 들어가서 모두 제거하시면 되는데 모두 제거하더라도 정렬이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까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